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 열흘 가까이 됐지만 전쟁의 양상은 주변 걸프 국가들까지 퍼져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최대 규모의 폭격을 공언한 이후 이란 수도인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현 사태가 최대 6주간의 장기전으로 흐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 후 최대한 단기간에 이란전을 끝내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과는 달리 이란의 저항이 이어지면서 전쟁은 장기전의 늪으로 빠져드는 흐름입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잦은 메시지 변화로 전쟁의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불과 이틀 전 쿠르드족의 개입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압박에 군사적 지원을 결정한 영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뒤끝을 보였습니다. 이라는 자국의 대통령이 미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피해를 본 걸프 국가에 사과하면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일로 이란 지도부가 내부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웨이트 등 중동의 대표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저장시설 포화로 원유 생산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한층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전격 공습한 지 열흘 가까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장담과는 달리 전쟁은 중동 전체로 확전 양상을 보이는 데다 장기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유 수송로가 막히면서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쟁이 이제 공습한 지 지금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일단 지난 주말 전황을 한 분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흘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란의 해군이 괴멸되었다. 네네. 처음에는 20척을 파괴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34척을 파괴했고 따라서 전황이 미국에게 전격적으로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은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끝낼 거냐는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하게 돼 있다. 안심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미사일이라든지 공습을 통해서 전략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미국은 보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주장과 이란의 주장이 대치하다 보니 저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전쟁의 승리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냐는 다른 차원입니다. 뭐냐면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완전 파괴를 하는 것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성취할 수는 있겠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근데 그것이 과연 전쟁의 승리고 전쟁 목표이냐. 그 이라크를 완전히 파괴하고 사담 후세인을 처형했지만 그 다음에 이라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소위 승리했다는 이란이 파편화된 지옥문, 시리아와 같은 장기 내전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것이 과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과 세계에게 얘기했던 전쟁의 목표냐, 정당화될 수 있는가? 또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2001년의 9.11 테러와 같은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낮아졌는가 높아졌는가를 본다면 이란이라는 어떤 영토에서의 군사 분쟁이 종결될 수는 있어도 미국을 완전하고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지는 향후 미국 국민과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의 위험성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실장님, 네, 이란이 값싼 드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값비싼 또 미국의 값비싼 그 방공망을 지금 소진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은 전략적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이건 몇 기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양쪽에서 다 마찬가지로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란만 지금 그런 드론을 이용을 해서 미국의 그런 요격 미사일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란의 드론 자체는 뭐 한 3천만 원,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패트리트 미사일 한 발 쏘면 이게 60억 정도 되니까 한 200배 차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이란만 하느냐 하면은 미국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루카스라고 하는 샤헤드 136이라고 하는 이란의 드론을 역설계해서 미국이 만든 그 드론이 바로 루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을 계속 지금 이란 진영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 봐서도 굉장히 값비싼 그런 방공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봉영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 미사일은 첫날에 비해서 86%가 줄어들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드론은 73% 줄어들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이란으로 봐서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방공망은 80%가 방공망은 80%가 무력화되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란의 그 미사일 발사대는 60%가 파괴됐다. 그래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가 한 200기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네네. 60%면 120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파괴가 된 건데 남아 있는 것은 이제 80기 남짓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50기에서 80기 남아 있을 텐데 발사대 말씀이신 거죠? 발사대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야구하려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이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야구 배트가 이런 발사대 역할을 하는데 네네. 배트 없이 미사일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금 현재의 전황은 완전히 전세는 거의 굳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대신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미사일이 그러면은 뭐냐. 네네네. 그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작년도 6월 달에 12일 전쟁할 네네네. 때 이란이 미사일을 향해서 1000기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중에 여기 극초음속 미사일도 몇 발이 갔습니다. 그중에 이제 2발은 이스탄불에 떨어져서 피해를 좀 줬죠. 그게 바로 마하 12에서 15 정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요격하기 힘든가요? 그렇죠. 이것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가지고는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할강을 하고 자유자재로 업다운을 하기 때문에 풀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격하기가 힘든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결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란이 앞으로도 몇 개월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남아 있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몇 개일지라도 그것이 주는 피해를 감안하면 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이 10대, 20대 오면은 여기서 다 이제 그걸 요격할 수 있지만 벌떼처럼 우리는 그걸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떼처럼 한 50대, 100대가 오면은 그걸 어떻게 다 떨어뜨리겠어요? 결국 이제 그 중에 하나, 둘 정도의 드론이 목표 지점에 와서 타격을 하면은 그 자체가 큰 것이거든요. 네네.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100%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발 또는 한두 대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그 자체로 보면 이란으로 봐서는 성공했다고 그럴 거고 미국으로 봐서는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분 다 일단 전황에 대해서는 전세는 미국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은 누구의 편입니까? 전쟁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장기전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가 아니면 장기전은 최악의 시나리오냐 이것을 결정해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아비규환 지옥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고 그럼요.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미국 경제는 큰 피해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 수입에서 70% 이상이 들어오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고 또 원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미국이 시작한 이란 전쟁인데 피해는 다른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미국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고통이 다돼하면은 전쟁을 빨리 마치고 싶을 텐데 그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네네. 두 번째는 인명 피해입니다. 이번에 7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생각하는 전쟁 수행의 시간표가 결정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전쟁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실행에 계속 옮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쟁은 미국이 시작했는데 장기전으로 가는 데 대한 피해는 이란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겪게 될 네네. 것입니다. 타협은 없다는 트럼프의 발언 잠시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They'd like to settle. We're not looking to settle. יש לנו עוד הרבה מטרות ולא אפרט אותן כאן. مند ما مقتد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حداقل برای یک جنگ تمام عیار 6 ماهه پر شدت با همین ریتم فعلی 실장님, 지금 걸프 국가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람코도 이제 타격을 맞았고, 그다음에 두바이도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서 이들이 말릴 것인지, 미국을 좀 말릴 것인지, 아니면 참전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아랍 국가들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GCC 국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 6개 국가가 GCC를 네.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6개 국가에는 모두 다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네, 주로 네. 이제 해군 기지, 공군 기지가 핵심이죠. 거기다가 이제 때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 때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쪽 지역에 있는 미군을 상대로 또는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타르에 있는 그런 그 가스 생산 기지라든지 지금 아람코 소위 말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원유 네네. 생산 시설 이런 데를 지금 때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민간인들이 피해가 생기고 호텔 같은 데도 떨어지고 네, 그렇죠. 그랬어요. 네. 그 이제 고민들을 했죠. 그래서 이 6개 국가가 외교부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왜 이거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배신적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만일 계속해서 이런 공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군사적 대응 방안도 고려하겠다라고 네, 네,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엊그제 이란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한테 한 것은 좀 잘못됐다. 사과를 했죠.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얘기 끝나자마자 바로 또 그렇죠. 발사를 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사실상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그 조직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혁명수비대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란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이 혁명수비대를 통제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페제스키안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혁명수비대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네.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벌써 10일째 오늘이 진행이 되는데 첫날 48명의 최고 지도부가 폭사함으로써 거기에 혁명수비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하미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지도부 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하미네이의 차남이 뭐 선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지휘 상태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난 10일 동안은 계속해서 지휘상에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네.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하메네이의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최고 지도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아랍에 있는 GCC 국가들도 지금 이 하메네이 둘째 아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우리도 대응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해서 이란을 공격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제5차 중동 전쟁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속보가 뭐 예상대로 하메네이 차나 모즈타바가 새 이제 최고 지도자죠.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는데 좀 강경한 보수 쪽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렇다면 이란은 앞으로 대응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이번 모즈타바 선출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란의 정식적인 국가 명칭을 보면 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정 통치 체제이긴 하지만 그런 절대 권력은 세습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헌법상의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폭사한 하메네이 차남이 새로운 후계자로 결정됐다는 것은 지금 이란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그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메네이는 폭사했지만 혁명 수비대와 신정 통치 체제를 구축했던 엘리트들이 가장 그 목소리가 강하고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네. 즉 지금은 승리하고 아니면 휴전을 위한 어떤 정치 구조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파괴와 복수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파괴와 복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걸프 연안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멈추게 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쉽게 휴전되기는 어렵다. 새로운 또 정치 지도자가 나왔더라도 미국이 인정할 수 없다면은 제거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바로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용납할 수 없는 새로운 그렇죠.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다시 또 제거한다면은 이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강력한 지도 체제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새로운 정권을 인정하고 협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비록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계속 이기고 있지만 이 전쟁이 마무리질 조건은 형성되지 않았다.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제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그렇죠.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신정 체제로 갔는데 세습에 대해서 지금 이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합니다. 자기 기존의 이슬람 혁명과 지금 반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1979년도에 그렇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 왕정 체제를 네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네. 왕정 체제의 핵심이 뭡니까? 세습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그러니까 조선 2.0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계속해서 세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기 모스타바가 이렇게 하메네이 뒤를 이어서 하면은 이거 세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8명의 그런 최고 그러니까 그 전문가 회의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논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란 국민들도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항이 지난 12월 1일 사이에 났던 그런 저항이 아주 거세게 일어날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미국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그렇죠. 생각인데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모델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라크 모델이고 하나는 이제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네네. 보는데요. 이라크 모델은 이제 지상군이 투입이 돼서 8년 8개월 동안 전쟁을 치른 거거든요. 수많은 전비가 들어갔고 수많은 미군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을 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만 추출 및 압송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려두지 않습니까? 네네네.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그 부통령도 엄청난 그 사회주의자고 또 엄청나게 그 강한 기질을 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했던 그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임시 대통령을 있게 하고 사법부와 행정부를 그대로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베네수엘라에서 자기가 필요한 한 원유 통제만 다 하잖아요. 그럼 미국의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 이 베네수엘라 모델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라크 모델을 택할 것이냐 이것은 오로지 미국의 몫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가면 이것은 미국의 자멸을 저는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그래서 오히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항상 타코 기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무스타바인가요? 무스타바를 이렇게 최고 지도자로 인정을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목표를 얻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쟁은 언제쯤에 우리가 종식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쟁의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 승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전쟁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전쟁 승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데 군사작전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은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전쟁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군사작전의 목표의 핵심이 뭐겠는가? 그게 바로 이제 핵물질 제거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란이 핵 보유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과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ICBM의 개발과 관련된 그것만 없으면 된단 말이죠. 해군력은 이미 이제 절멸이 됐다라고 봐야 네네. 되고요. 뭐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4주, 6주 그러는데 이 정도 공습만으로 전쟁의 승리를 만일 선언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2, 3주도 안 가서 전쟁 승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선거를 위해서 자국 국민들한테 엄청난 선전을 하면서 집토끼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봉쇄되고 봉쇄돼, 있는 건데 그 봉쇄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와서 거기를 지나가는 유조선을 공격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통제권은 사실상 지금 현재는 이란의 손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죠. 교수님,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중국의 주요 원유 수입 통로이기도 한데 중국이 의외로 좀 발언 수위를 메시지를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양회가 진행되고 있었죠.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저항력을 만들 것인가가 초점이었죠. 그 와중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으로는 아무래도 이란으로부터 약 전체 원유 수입의 14%, 베네수엘라로는 4%, 5% 정도를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변수가 곧 등장할 것은 이란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이 종전적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중재 역할을 미국과 할 가능성도 있고 3월 말 4월 초에 마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그렇죠. 중미 정상회담이 네.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어떤 패권 국가끼리의 중동 지역의 안정화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든지 큰 틀의 합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떤 식으로 전황을 파악해서 계속 항전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습적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주타바가 있는 한 미국과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멈추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정말 말 그대로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본인이 꿈꿔왔던 전략 목표를 사실상 거의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그다음에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 축출, 핵시설을 미국을 설득해서 폭격을 하였고 이제 핵 물질만 없애면 되고 이 네타냐후 정권으로서는 이제 10월에 총선이 계획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란의 안정화보다는 이란이 파편화되거나 내전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이란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결말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강경한 입장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동조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 전쟁의 속도라든지 피해 그리고 시간표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손에 모든 것이 쥐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봐야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주에서 6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워낙 타코 기질도 계시고 네. 기본적으로는 미국 국가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뭐 거기에서 자국의 이익만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협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네, 지금까지 이란 전황 살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